예, 오늘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참 항상 포럼에 나오시는 강사님들이 우리 모임에서도 정말 탁월한 그런 분들이지만 오늘 두 분은 루카스 김 선교사님이 굉장히 학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 잘 제시를 해주셨고요. 우리 아브라함 서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아주 열정적이고 실제와 이론을 겸비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을 실천하셨는가를 삶으로 잘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뭐 더 말씀드릴 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우리 루카스 김 선교사님은 이제 그 6차 세대를 얘기하시면서 각 세대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얘기를 쭉 하시고 2020년도 밀레니얼 시대에 사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화두를 던지시고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다. 어떤 말로만 하는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양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함 목사님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들은 배운 것은 피싱이 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심플하게 NZ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옛날식으로 남아있어서 변화하지 않고 양들의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Z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재미를 추구한다. 재미가 선이다. 어떤 권위에 대한 반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는 낯설다. 사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내려갔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내려갔는데 기독교가 낯설다. 또 재미가 없다. 펀이 없다. 또 꼰대 분위기다. 또 전문가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전문가라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전문가도 아니면서 뭐 다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첫째가 우리가 정말 헌신된 제자, 12제자와 같은 그 제자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훈련하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온 대로 겸손과 어떤 성육신한 예수님의 그 자세로 인격적인 자세, 평등한 관계성 가운데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MZ 시대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그 네 가지 낯설다, 펀이 없다, 꼰대 같다, 전문가적인 소질과 소양이 부족하다. 그 중에서 특히 그 꼰대라는 점을 좀 오늘 화두가 약간 꼰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꼰대라는 것을 세 가지를 뭘로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굉장히 아주 저는 이렇게 샤프했어요. 친절하지만 가르치려고 한다. 단과하지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웃지만 지시한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양들이 센터 오면은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영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주 우리가 친절하게 해요. 우리가 반가워합니다. 우리가 웃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내가 널 가르치겠다. 너는 바꿔야 돼. 나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너는 바꿔야 돼.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어떤 우월적인 자세. 아까 우리 문보세 선교사님 얘기하신 대로 패트로나이징하는 자세. 친절하지만 가르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바꿀 것 없지만 너는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브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양들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학생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요. 냄새를 금방 맡아요. 그들이 그 말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 표현하겠죠. 우리 기독교를 좀 아는 사람은 좀 낡은 가죽 부대 같다. 좀 위선적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말로는
정직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선배들 어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저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있다가 조용히 끊는다는 거죠. 양들 보면 조용히 그냥 연락 두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아는 거죠. 요즘은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이 피싱한다는 말도 이게 오해가 소지가 있지만 양들이 이런 걸 금방 눈치채요.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양의 얼굴로 나에게 나타나는데 나한테 뭐 뜯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고 이중적이고 뭔가 나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닫고 조용히 잠적을 해버리죠. 이것이 옛날에는 우리 같은 자세가 옛날에 큰 문제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선배니까 아유 선배니까 순종해야지. 아유 부모님 같은 분이니까 내가 잘 들어야지. 좀 인격적으로 무시당해도 내가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냥 그런 거지. 또 산업화 시대에 살 때는 그저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뭐 방법이 뭐가 중요해. 이런 걸로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런 사회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당신은 나이가 나보다 어리니까 내 후배니까 들어야 돼. 이런 것이 전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집 근처에 공원에 갔다가 엄마하고 어떤 아들, 3살 정도 된 아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곁에서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또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내가 지금 화장실에 잠깐 들어갈 테니까 이 화장실 앞에서 좀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화장실 잠깐 가는데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우리 같은 세대에서는 그런 대화가 성립이 안 돼요. 얘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화장실 갈 거니까 여기 있어라. 너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움직이지 마. 꼭 거기 있어. 이렇게 대화가 될 것이 엄마 화장실 좀 가는데 여기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답변한 걸 보고 제가 좀 더 놀랐어요.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물론이지 기다려줄게. 물론이지. 그 아이가 나름대로 판단하고서 자기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자란 아들이 MZ 시대란 말이죠. 그저 너는 알라니까 조용해, 똑바로 앉아, 밥 먹어, 이거 해. 이런 시대로 자란 아이들과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갈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물론이지, 기다려줄게. 이런 대화 가운데 자란 세대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선배니까, 부모니까, 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냐? 요즘 MZ 시대는 우리는 남이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린 남이다. 옛날에는 일대일 하다가 떠나가면 양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남이냐? 이게 있는데 지금은 우린 남이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성이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양들을 도울 때 굉장히 그 정직하다 할까? 좀 순수하다 할까?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멘트를 하는데 웰컴 온보드 비행기에 타신 승객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투적인 말로 끝날 수 있었는데 스튜어디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I love you, you passengers. 여러분 승객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돈도 사랑한다는 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상당히 솔직한 대화로 이렇게 승객들이 반가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MZ 시대에 또한 한 가지 특징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MZ 시대는 어떤 자부심이랄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은 도덕적이다. 도덕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남녀 평등, 여성 인권, 뭐 동성애, 장애인 돕는 거, 복지 문제 이런 데 굉장히 그 목소리를 내기 원해요. 기후 변화, 환경 이런 거에 이런 거를 잘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소위 개념 있는 자다 하는 말로 개념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삼습니다. 요즘에 구글 시대라서 모든 정보를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은폐하거나 가식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워킹하지 않고 트랜스페런시, 어떤 투명성을 굉장히 원하고 말보다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선배, 실력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에 보면 세바시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한 15분, 30분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바시 같은 거나 유튜브 경제 채널, 정치 채널, 인문학 채널 같은 데 보면은 이 강사들이 거의 30분 내지 1시간을 원고도 안 보고 얘기해요. 단이 없어요. 퓰핏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30분, 1시간을 얘기하는데 버벅거리는 게 없어요.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저 깔끔한 말로 1시간을 다 얘기하고 포인트를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소위 스피커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늦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원고 보고 버벅거리고 옛날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양들은 이거 실력이 안 되는구나. 이거부터 벌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MZ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양들은 우리의 그 입이나 손보다도 우리의 발을 본다.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김누가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삶이 당신의 메시지란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받쳐주는 가운데 전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전도를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천국 간다면 나는 거기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밀레니엄 시대, MZ 시대가 우리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예요. 왜? 젊은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무엇을 찾냐면 참된 가치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 가치, 진리, 사랑을 추구하는데 그게 다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는 거라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리는 삶을 사는 것. 복음을 가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복음 자체를 우리의 삶에 내재화시키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진정성과 그 가치를 정말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이 소유한 가치와 진리성과 사랑이 정말 MZ 시대를 감동시키고 그들의 리스폰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말 하는 걸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하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